계속해서 시장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조일교 A1 리서치 대표 자리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다양한 경제 지표 나쁘지 않고요. 외국인 투자자들의 매수로 인해서 2,500선을 목전에 두고 있는데 참 돌파가 쉽지가 않네요. 네. 그런 가운데 이제 외국인들 매수가 집중되는 이제 대형주 위주로 조금 상승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어제 오늘은 조금 진정된 모습이긴 합니다. 2월 달도 이제 시작되고 있는 상황에서 투자 전략 어떻게 가져가면 좋을까요? 많은 분들이 그 FOMC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제가 지난 2주 전에 나와서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이제는 그 통화 정책은 좀 신경 좀 덜 써도 되겠다. 그리고 이제 경기 지표에 대한 소비 지표 그다음에 그 경기 지표를 좀 봐야 된다. 어제 새벽에 레리 서머스 하는 얘기 들으셨나요? 개인 PC가 별로 좋지 않다. 그래서 이번에는 좀 금리 인상을 이번이 마지막이고 좀 중지를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많이 했죠. 레리 서머스 같은 영향력이고 또 특히나 몇 년 전만 하더라도 굉장히 긴축을 강하게 얘기했던 분이기 때문에 좀 많이 놀랐는데요. 그만큼 이제 통화 정책도 이제는 조금씩 변화가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들이 외가에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이제 통화 정책에 대한 부분들은 조금 덜 생각해도 될 것 같다라는 생각하고요. 두 번째, 지난주에 제가 설 연휴 때문에 안 나왔잖아요. 그런데 정말 많은 질문을 받았어요. 뭔 질문 받았는가 하면 첫 번째 데이터를 한번 준비한 자료를 보시면 이건데요. 드디어 코스피에 작년 3분기부터 누적 외국인들이 16조를 샀습니다. 무지막지하게 사죠. 그러네요. 수출 증가율은 계속 마이너스 찍고 있는데 계속 사고 있습니다. 근데 기관들 보세요. 계속 팔고 있죠. 안 사요. 자, 코스닥 볼게요. 코스닥 보면 코스닥은 그래서 또 달라요. 외국인들이 800억밖에 안 파는데 기관이 3,500억 정도 팔고 있습니다. 자, 제가 왜 이 얘기를 드리는가 하면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외국인들이 16조를 사니까 이게 시장이 막 2,600가고 2,700가고 2,800가고 바로 막 이렇게 설 연휴 전처럼 이렇게 올라갈 거라고 생각을 하세요? 왜 안 그렇습니까?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시장이 아니니까요. 그러니까 지금은 외국인들이 매수하는 그런 이유가 그런 시장이 아니라는 것 때문에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들을 얘기 드립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런 시장이라면 어떻게 나와야 되는가 하면 작년 3분기부터 샀으면 적어도 올해 작년 3분기부터 시작해서 올해 1월까지 16조를 샀으면 외국인들이 샀던 종목들 수익률이 굉장히 많이 올라가야 되잖아요. 제가 재밌는 자료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작년 그러니까 7월 달부터 3분기부터 샀으니까 7월 달부터 올해 1월까지 외국인들이 샀던 종목들에 대한 그 순매수 종목들을 봤거든요. 1위에서 5위, 6위에서 7위, 8위, 9위, 10위까지 봤는데 1위에서 5위까지도 그렇고요. 6위에서 10위까지도 그렇고 수익률이 3% 넘은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요. 좋지가 않네요. 수익률이. 그러니까 1위에서 5위까지도 수익률이 3% 넘은 게 없잖아요. 아까 6위에서 10위까지도 없잖아요. 근데 조금 더 늘면 제가 준비를 안 해왔는데요. 11위에서 30위까지 매수를 작년 7월 달부터 16주 샀던 거 매수를 쫙 내보니까 3% 넘어간 게 한 개, 5% 넘어간 게 한 개예요. 30위까지가.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외국인들이 이렇게 16조씩 사는 게 외국인이 사는 종목들이 주도주가 될 거라고 삽니까? 아니면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고 얘기하는 거죠. 그 왜 제가 이 말씀 드리는가 하면 그럼 외국인들이 사는 이 목적이 뭔가요? 라고 얘기했는데 저는 두 가지 보는데 원달러 환율에 대한 부분들. 그다음 두 번째는 작년에 우리가 그러니까 굉장히 고생했던 게 있죠. LG화학이 갑자기 물적 분할하면서 그리고 LG에너지솔루션 상장할 때 신주 발행하는 거.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외국계 투자 회사에 있는 사람들한테 물어봐도 이건 정말 전 세계에서 있을 수 없는 이건 정말 이상한 형태. 그 전에도 굉장히 많이 얘기 들었잖아요. 그런데 제가 이 설 연휴 명절 가기 전에 로봇 테마 다음번에 이제 시장에서 관심을 가질 수 있는 테마는 주주 가치나 지배구조가 아닌 것 같다라는 얘기를 제가 드렸는데요. 바로 SM, 그다음에 오셈 임플란트, 그다음에 현대차그룹도. 그러면서 이제 주주 가치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얘기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코리아 디스카운트 요인 중에 하나인 주주 가치, 지배 가치가 조금씩 좋아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외국인들 입장에서 보면 대형주를 좀 살 수 있는 여건이 되는 거죠. 옛날처럼 LG화학 믿고 샀는데 무적 불러 딱 하고 이러면 진짜
뻘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게 이제 조금씩 없어졌다는 거고 두 번째는 제가 작년부터 이렇게 외국인들이 그러니까 개인들이 샀던 걸 보니까요. 2021년도에 3천선 이상에서 36조를 샀어요. 예. 그리고 작년에 17조를 샀어요. 근데 올해 지금 마이너스 6조를 이렇게 팔았거든요. 예. 그러면 보통 우리가 이제 세력주의 개념에서 보면 개인들이 굉장히 위에서 많이 샀단 말이에요. 2,600, 3,000을 많이 샀으면 외국인들이 경기도 안 좋고 이런데 올리면서 그 물량을 받겠어요? 또 밑에서 싸게 받을 거겠죠. 그러면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한 1년 반 정도 보고 위에서 샀던 개인들의 대형주 물량을 받아가는 거예요. 걔네들이 바보입니까? 위에 쏘가면서 이렇게 그 물량을 그렇죠. 받게요? 그러니까 이제 6조 나왔어요, 1조. 그러면 올해 내내 이런 외국인들이 낮은 가격 2,100에서 2,500선에서 계속 받아갈 수 있다는 얘기니까. 예. 그러면 여기서 답이 나오죠. 제한된 시장 유동성이 풀리기 전까지는 외국인들하고 스마트머니 장세가 되는 거죠. 왜냐하면 아까 기관 안 사니까. 예. 자, 여기 되게 중요한 형태가 나옵니다. 그럼 여러분 어떤 포지션을 쳐야 되느냐? 딱 두 가지죠. 외국인들이 매수하는 종목들 보면 딱 2차 전지라든지 아니면 성장주가 예. 아닌 지배구조가 되는 가치주 이런 것들 많이 샀는데 한 2년 보고 따라 사세요. 근데 만약에 장기적으로? 예. 올해 만약에 수익을 많이 내겠다 그러면 지금 외국인들이 사는 종목 사면 안 되죠. 그러니까 16조가 사면 무조건 2,700, 2,800 가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그건 여러분 생각이고요. 예.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굳이 그럴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그렇죠. 밑에서 내렸다가 받아가면 되는데. 예. 그러면 여러분들이 만약에 올해 시장에서 수익을 내겠다라고 얘기하면 스마트 머니가 사는 종목을 해야죠. 근데 작년부터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경기 침체가 안 좋으니까 옛날에는 테마주나 주도주 같으면 혹시 들어보셨나요? 묻지마 테마주 이런 게 있죠. 묻지마 테마주요? 요즘 그런 거 있습니까? 없어요. 없어요. 예. 경기 침체가 안 좋으니까 확실한 모멘텀을 갖고 가지 않는 형태의 테마주는 안 뜬단 말이에요. 작년에 네옴시티 그랬죠. 금양 그랬죠. 올해 로봇 관련 그랬죠. 그쵸. AI 그랬죠. 중소비 관련 있죠. 다 확실한 모멘텀을 갖고 가는 종목들만 가능했어요. 또 하나는 작년에 네옴시티가 130에서 한 140% 가니까 끝났어요. 올해 로보틱스 130% 넘었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되는 놈은 그러니까 되는 종목은 한 2달이든 3달이든 끝을 보고 안 되는 종목들은 올렸다가 죽고 올렸다가 죽고 이런 장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올해는 진짜로 압축 선별 집중해서 그 트렌드에 맞는 종목 따라가지 않으면 재미없어요. 힘든 거네요. 네. 네. 그게 지금 시장의 형태입니다. 그러니까 시장 신경 쓰지 마시고 종목, 올해 트렌드에 맞는 종목이 무엇인가 이것만 보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뭐 트렌드에 맞는 종목들 선별해서 가지고 간다 말씀 주셨는데 뭐 아까 좀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이 로봇 테마 이후에 이제 어떤 주도주가 와야 되냐 뭐 잠깐 언급을 하셨었어요. 이 주주 가치 환원을 하는 종목들을 봐야 된다 말씀해 주셨는데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죠. 그래서 올해는 시장이 좀 바뀌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옛날에 LG화학 발로 충격이 됐던 그 부분들이 좀 이제 상쇄가 되고 예. 현대차그룹도 그렇고 뭐 SM도 그렇고 가만히 생각해 보면 기업들이 이제 주식을 올릴 수 있는 모멘텀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주주 가치를 되게 신경 쓰는 것 예. 같아요. 옛날하고는 좀 다른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그리고 이제 증권사의 불법 공매도도 굉장히 세게 이제 규제를 하니까 이 예. 부분도 굉장히 큰데요. 제가 우리 이게 이 성공 투자하면서 우리가 2달 전부터 계속 얘기했던 게 있죠. 저는 네옴시티 관련주나 경기 침체에 영향을 받지 않는 종목들 중에 예. 엔터주가 참 좋아 보인다는 맞아요. 얘기를 제가 항상 쌀- 말씀하셨죠. 계속 얘기를 했죠. 근데 지금 엔터주가 되게 좋습니다. 근데 그래서 제가 엔터주에 대한 부분들 한번 분석을 하기 위해서 가져왔습니다. 제가 준비한 자료 보시면 요게 이제 트렌드가 되는 거죠. 올해는 경기 침체에 영향을 좀 이건 제가 지금 얘기한 게 아니라 2달 전부터 예, 얘기를 했던 거기 때문에 말씀하셨죠. 제가 지금 뭐 다 고점에서 뭐 이걸 얘기를 하냐 이런 얘기는 하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예. 2달 전부터 얘기했는데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는가 하면 보세요. 지금 잘 보시면 같은 엔터주 중에서도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예. 일단 기본적으로 YG를 보면 매출이 4천억인데 영업이익이 400억이에요. 예. 그 시총이 9천억이에요. 근데 영업이익률 11.7이에요. 예. 제가 볼 때는 YG는 아무리 블랙핑크가 있어도 CEO 리스크나 사업 그쵸, 구조를 리스크가 보면 너무 많죠. 별로 안 좋아요. 지금 형태에서. 하이브를 보세요. 지금 SM 8천억에 1조 6천억이고 영업이 800억에 2조 3천억인데 시가총액이 SM보다 무려 3배가, 예. 4배가 더 높아요. 예. 과해요. 과하다. 비싸요. 어. 그러니까
최근에 낙폭까지 기술적 반등이 올라오는 게 YG와 엔터지만 예. 연간으로 보면 SM하고 JYP가 굉장히 차지하고 있죠. 근데 최근에 SM보다 JYP가 너무 좋죠. 예. 왜냐하면 보세요. 매출하고 매출이 3,300억인데 영업이익 977억이에요. 예. 영업이익률 얼마 나옵니까? 30% 가까이 나오네요. 그러니까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날까요? SM은 저평가됐는데도 불구하고 라이크 기획으로 돈을 계속 그쵸. 빼버렸잖아요. 그리고 그 CEO 리스크가 있으니까. 근데 JYP는 제가 이걸 보면 다른 엔터주에 비해서 쓸데없는 사업을 안 한다는 한다. 얘기예요. 굉장히 효율적으로 한다는 거죠. 그러면 자, 그럼 내년에 어떻게 바뀌는가? 일단 라이크 기획에서 200억 빠지니까 1,100억 나올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카카오 엔터도 들어올 수도 있으니까 SM이 지금 저평가된 거 떨어지면 영업이익률 한 20% 올라오겠죠. 예. 그럼 이거 상승할 여지 있는 거죠. 그다음에 JYP는 이 영업이익이 계속되면 계속 올라오겠죠. 예. 결국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앞서 했지만 경기 침체기에 경기를 타지 않고 그다음에 저평가된 종목들을 상대적으로 보고 영업이익률 잘 나오는 그래서 예. 엔터주를 본다면 JYP하고 SM밖에는 저는 없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같은 섹터라도 그러니까 올해 트렌드가 뭔지를 섹터를 잡고 예. 그 엔터 중에서도 이 종목 기업 분석을 통해서 하나씩 가려내고 선별해야지만 된다. 되지. 옛날처럼 엔터주 그쵸. 5개 다 잡아놓고 다 올라갈까 이러는 시장이 아니란 말이에요. 유동성이 안 되기 예. 때문에. 예. 예, 알겠습니다. 이 주주가치 제고 기업들을 주목할 필요가 있고 그 가운데 엔터주를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이 JYP와 SM을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예, 오늘은 이 졸겨 A1 리서치 대표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